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노동경제학 3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은 모의고사가 없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범위별 모의고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점 모의고사를 볼 거니까 그 웬만하면은 시간 딱 재셔가지고 시간 내에 풀도록 하세요. 그래서 시간 잘 재시고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시간 정해서 잘 푸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연기부터 이제 쭉 왔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6회로 6번 하면 이제 시험 볼 준비를 이제 다 하셔야 되니까 6주 동안 그 빠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100점 시험 문제 푸실 수 있게 잘 준비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강의 진도표 모의고사 범위 보시면은 자, 오늘은 없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노동 수요 공급 그리고 균형 그리고 3회, 4회 그리고 마지막 5회, 6회는 이제 전범위로 해서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랑 섞어 가지고 시험이 출제될 거니까 모의고사 준비를 범위 보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 자료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노동 공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공급. 그래서 연기책으로 기본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일기책으로 기본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기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본인에 맞는 책으로.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다가 요거 자료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시간이 좀 단축될 거니까 이 내용, 이 요약 자료를 같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출 문제가 뭐 나왔는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자, 11회 때 보면은 자, 근로시간 단축. 요새 또 이게 시사적인 거 나오면은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죠. 시사적인 거.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44시간에서 40시간. 요거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14회 때 문제 보시면 1회 3번 자, 근로소득세율의 인상. 자, 소득세가 올라갔다. 그 비근로소득의 증가. 소득세율의 인상. 이 노동 공급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나쁜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거 임금 하락입니다. 임금 하락. 임금 하락,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쓰는 거고 비근로소득은 소득 효과만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전형적인 정통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임금 변화 한번 물어보고 비근로소득 물어보고. 그리고 16회 때 자, 단시간 근로. 자, 비근로소득이 나왔다가 비근로소득만 계속 낼 수 없으니까 단시간 근로를 이렇게 바꿨다가 비근로소득 한번, 단시간 근로 한번 이렇게 50점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섞어서 내요. 그래서 비근로소득이 안 나오면은 단시간 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18회 때 제가 이제 시험 본 때가 이때거든요. 18회 때. 자, 1회 괄호 1번. 자, 임금이 상승한다고 노동급 시간이 증가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문제 보시면은 문제가 짧아요.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채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18회 때도 그렇고 이제 자세히 줍니다. 문제를 자세히 줍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후반 굴절 노동공급 곡선 한번 그려봐라. 그죠? 후반 굴절. 뭐 뒤에서 하겠지만 후반 굴절. 그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일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다.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여가의 기회비용 그 무차별 곡선 평평한지 완만한지 이제 그거 쓰라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거의 문제 패턴이 비슷해요. 문제 패턴이 비슷합니다. 임금 변화, 비근로소득 변화, 그리고 단시간 근로 막 섞어서 말만 바꿔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문제는 요거 자료 다 보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 1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자, 그럼 1페이지 보시면은 자, 노동 공급의 의의와 결정 요인 그리고 변수 있는데 이게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이 있어 가지고 이제 노동 공급도 이제 결정 요인을 알아두시면은 나쁠 건 없으니까 한번 여기 넣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결정 요인 보시면 자, 다른 직종의 임금이 증가한다. 그러면 현재 직종의 노동 공급은 감소한대요. 글로 다 도망갈 거니까. 두 번째 여가. 자, 여가가 선호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하는 거고. 생산 가능 인구 늘어나면은 노동 공급 늘어나겠죠. 그리고 법 제도가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또 일하겠다고 나올 거니까 노동 공급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로마자 2번. 자, 로마자 2번은 기본서에는 있는데 이건 브리타입니다. 브리타예요. 그림은 없고. 자, 시험 문제. 그래서 노동 공급의 규모.
이 규모란 말이 나오면은 요거 쓰면 됩니다. 노동 공급의 규모. 그리고 내용. 자, 그럼 1번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 자, 인구가 많으면은 노동 공급의 규모는 커질 거예요. 커질 거다. 그 2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거 어떻게 쓴다? 앞에 거 받아서 쓰면 됩니다. 인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경제활동 참가율에 차이가 있으면 노동 공급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3번은요. 1번, 2번 받으면 됩니다. 또 인구가 동일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노동 시간에 차이가 있으면 또 노동 공급의 규모는 또 달라져요. 그래서 1, 2, 3번은 규모. 4번은 노동력의 질. 그래서 생산성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성. 노동 공급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브리타로 이제 이렇게 말로 쓰는 내용이 있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는 그 밑에 소득여가 모형입니다. 소득여가 모형, 효용 극대화. 그냥 얘는 그냥 올해도 나오겠거니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여가 모형은 그냥 올해도 나올 거예요. 올해도 나올 거고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작년에는요 나왔어요. 작년에도 매년 나옵니다. 얘는 소득여가 모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자, 노동 공급 그리고 노동 수요 이 둘이 만나는 게 이제 노동 시장이 되거든요. 노동 시장. 그래서 노동 시장에서 임금하고 고용 결정되잖아요. 이렇게 임금 고용 결정되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50점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50점. 50점이에요. 자, 그래서 노동 공급 자, 근로 시간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 근로 시간 어떻게 되니? 이제 이거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기업의 노동 수요 어떻게 되니?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가 변하거나 얘가 이렇게 변할 수 있거든요. 변화. 그러면 임금 고용 어떻게 되니? 이거예요. 심플하게 이렇게 근로시간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노동수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아니면 시장에서 임금과 고용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이겁니다. 50점은. 자, 그래서 일단 노동공급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봅니다. 자, 효용극대화 이론. 자, 1번 효용함수. 자, 효용함수. 자, 한 개인의 효용함수를 소득과 여가의 함수로 본다면, 자, 우리는 많은데 소비하고 여가 혹은 소득하고 여가 시험 문제로 줍니다. 소비라고 나오면 소비라고 쓰시고 소득이라고 나오면 소득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그리고 여가 시간 노는 거. 그리고 2번 예산 제약. 그래서 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므로 제약 조건은 총 시간은 노동 시간하고 여가 시간만 있다고 봅니다. 두 개. 자, 그럼 2번 예산 제약식. 자, 이제 계산 문제는 요식을 써야 되는 거죠. 계산 문제는 요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 소득하고 혹은 소비. 자, 소득은 임금 곱하기 근로 시간이거든요. 근로 시간. 그래서 결국에 물어보는 건 얘예요. 얘. 근로 시간 어떻게 되느냐? 얘 물어봐요. 그러니까 임금은요, 줍니다. 얘는 임금은 얼마 이렇게 줘요. 자, 그럼 근로 시간 보면 되겠구나 했는데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효용함수란 말은 이제 식이란 얘기죠. 효용함수. 이 식은 보니까 소비하고 혹은 소득, 돈하고 여가예요. 여가. 그러니까 식을 여가로 제시해 줬으니까 근로시간으로 바로 안 나와요. 이 식이. 그래서 식을 어떻게 바꾼다? 식을 이렇게 바꿉니다. 임금하고 곱하기 총시간 빼기 여가시간. 총 여가시간.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면은 요거 항상 t-l 식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t도 줘요. 이거 총시간 몇 시간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여가시간으로 계산해 놓고 근로시간으로 이제 물어보면 근로시간은 t에서 마이너스 여가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씩 요거 이렇게 전환하는 거 요거 t-l.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자, 로마자 2번에 1번. 자, 무차별 곡선과 한계 대체율. 자, 무차별 곡선은 이제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소비와 여가의 조합이에요. 자, 2번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자, 기울기를 왜 본다고요? 이제 균형을 찾으려면 기울기가 동일한 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기울기를 봐야 됩니다. 기울기. 이 기울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한계 대체율이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 그래서 MRS라고 합니다. MRS.
그래서 mu. 그래서 계산 문제로 한계 대체율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오면 mu 여가 어디 둘까요? 주인공이 위로. 여가 소득 혹은 소비 이렇게 소비. 그래서 한계 대체율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요 식이 나와야 됩니다. 얘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효용함수를 미분하면 되죠. 효용함수를 여가로 미분하면 됩니다. 여가로 미분. 자, 얘는요 당연히 효용함수를 뭘로 미분해요? 소비로 미분하면 됩니다. 소비로 미분. 그래서 한계 대체율을 구하시오. 그래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이고 계산값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위식은 소득으로 나타나는 여가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로 뭘 알 수 있대요? 개인 간 여가의 기회비용 비교 가능. 기회비용 비교 가능. 자, 우리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차별곡선 여가 소비 시험 문제 소득으로 주면 소득. 근데 사람마다 무차별곡선이 다 다르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평평한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A라는 사람, 가파른 사람이 있답니다. 이렇게 B라는 사람, B. 자, 얘는 이제 완만하죠. 완만해요. 완만하고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얘기는 계산값 이 한계 대체율 값이 작다는 얘기예요. 대체율 값이 계산하면 작아요. 막 0.5 뭐 이렇게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작다. 반대로 얘는 이제 가파르니까 가파름 큼. 그래서 얘는 가파름. 그리고 한계 대체율이 커요. MRS가 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자, 완만한 한계 대체율이 가파르다. 그럼 얘는 여가의 기회 비용이 다른 말로 작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가의 기회 비용이 작다고 해요. 자, 한계 대체율은 뭐예요? 너 여가 하나 더 줄 테니까 돈 얼마나 포기할래? 요거거든요. 너 여가 하나 더 줄 테니까 돈 얼마나 포기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값을 요걸로 바꾼 거예요. 계산값을. 얘가 이 여가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가의 기회비용. 그래서 얘는 여가 하나 줄게. 너 돈 얼마나 포기할래? 그랬더니 포기 못 하겠대요. 한계 대체율이 작아요. 포기 안 하겠대요. 얘는 많이 포기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게 여가의 기회비용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가의 기회비용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름이 여가의 기회비용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가의 기회비용이 크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두 글자로 포기거든요. 포기. 많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가파르면 여가 1시간만 주면 나 돈 많이 포기할게. 그래서 얘는 자 그래서 근로자 두 개인 간 무차별곡선을 비교하시오 해가지고 한 명은 완만하고 한 명은 가파르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자 한계 대체율 한 명은 작고 한 명은 크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줘도 한 명은 평평하고 한 명은 가파르다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무차별곡선의 특징이 있는데, 자 우하향하고요, 멀어질수록 높은 효용, 그리고 교차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 자 동그라미 3번에 교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 거는 교차를 못해요. 내 거. 근데 이렇게 두 개인 거는요 교차할 수 있습니다. 한 그림에서 그리면. 자 그래서 이 내용 아시고, 자 다음 페이지 여기 있네요. 자 무차별곡선 1에 대한 선호. 자 동그라미 1번. 자 여가 선호자는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계산값 한계 대체율 값도 큽니다. 다른 말로 뭐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요. 이 사람은 기회비용이 커요. 여가 선호자니까 여가 하나만 주면 돈 다 포기할게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큽니다. 자 그럼 개인의 효용 극대화 조건. 자 동그라미 1번 효용 극대화는요, 자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예선의 기울기가 일치. 그림으로 설명하면 동그라미 1번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숫자 나올 일이 없으니까. 자 근데
그 효용 극대화에서 자 근로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동그라미 2번에 식이 나와야 돼요. 한계 대체율. 그래서 한계 대체율은 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무차별 기울기. 한계 대체율. 그래서 자, 그래서 그래프로 설명하시오. 그래프로 효용극다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요거 비근로 소득이 있으면은 있다고 하고 여가 소비 무차별 곡선이 요게 이렇게 이게 효용극대화죠. 이렇게 효용극대화. 자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기울기가 동일하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일단 기울기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그리고 나가서 이제 수식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수식 얘기를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면 자 기울기가 똑같아요. 여기가 효용극대화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자 그럼 수식으로 설명하면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그 계산값이 한계 대체율 값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대체율 값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선의 기울기는요 임금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임금은 줘요. 얼마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면 기울기 얘기하시고 자 수식으로 계산값 나오면은 이제 이걸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는데 얘가 문제죠. 얘가 한계 대체율 얘가 문제니까 식을 다시 한번 바꿔서 자 MRS는 아까 나왔죠? MU 소득, MU 여가 그리고 임금.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효용 함수를 미분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그림 설명, 효용 극대화. 2번은 이제 계산값 계산. 자 다음 유보임금과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유보임금과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서 유보임금도 마찬가지. 유보임금도 자, 유보임금 그림으로 설명하면 모서리 해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거든요. 곡선의 기울기. 그래서 여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요게 한계 대체율입니다. 한계 대체율 기울기. 그러니까 또 이제 얘를 계산값으로 줄 수 있으니까 자 계산값으로 하려고 하면 자 모서리 해는 뭐예요? 근로시간이 0. 근로시간이 0일 때 그때 한계 대체율 계산해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MRS죠. 이거. 요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도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효용함수 미분한 다음에 근로시간에다 0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근로시간으로 효용함수가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총시간을 다 여가시간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총시간 여가시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계산값 여기 유보임금입니다. 유보임금. 자 그래서 1번에 있네요. 자 유보임금 뭐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2. 2에서 무차별 곡선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예요. 무차별 곡선 기울기. 2점은 뭔데요? 2 모서리 해입니다. 모서리 해. 모서리 해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자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낮으면은 일 안 할 거고요.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높으면 일할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돈 더 주니까. 자 3번 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소득 효과. 그래서 이 모서리 해에서는 임금 올려주면 무조건 일을 더 합니다. 무조건 일을 더 하게 돼요. 무조건 일을 더 해요. 뒤에서 보겠지만 대체효과 소득 효과가 동시에 이제 존재하는데 일을 안 할 때는 소득 효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소득 효과는 나 좀 놀아야지가 안 돼요. 모서리에 지금 다 놀고 있거든요. 눈 뜨고 잘 때까지. 그래서 더 놀고 싶은데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소득 효과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불일치하는 이유는, 자,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효과는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임금 올려주면 무조건 일 더한다. 무조건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자, 임금 변화와 노동 공급 나오네요. 이제 임금 변화와 노동 공급. 그래서 아까 노동 수요, 노동 공급 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제 노동 공급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 항상 노동 공급에 대한 얘기를 소득 여가 모형이라고 주기도 하고 노동 여가 모형이라고 주기도 해요. 이렇게. 어차피 일해야 돈 버는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걸로 이제 꼭 이걸로 설명하라고 해줘요. 왜냐하면 이 노동 공급이란 표현이 추상적이라서 막 이렇게 막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노동 공급이 늘어요. 뭐 이렇게. 노동 공급이 늘어요. 이제 이렇게 이것도 노동 공급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로 하지 말고 노동 공급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이걸로 줍니다. 소득 여가 모형으로 설명하라고. 그래서 소득 여가 모형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소득 여가 모형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 여가 모형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정형화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임금 변화. 임금 변화냐? 아니면 두 번째, 비근로소득 변화냐? 비근로소득 변화냐? 그래서 자, 임금은 뭐 사실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서, 자, 임금이 늘었다고 한번 해보죠. 임금이 늘었다. 자, 임금이 늘어나면 뭐 나옵니까? 자, 대체 효과하고, 자, 소득 효과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소득 효과. 대체 효과로, 자, 임금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려요. 대체 효과죠, 이게. 자, 소득 효과는요. 자, 임금이 올랐으니까 내 소득이 늘었어요. 그러면 정상제 여가 늘고 노동은 줄어요. 답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답입니다. 될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험 문제로 조건을 줍니다. 단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줘요. 아니면 소득 효과가 크다고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건을 주니까 그 조건에 맞춰 갖고 쓰면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비근로소득의 변화는요. 얘는 자,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보니까, 자, 이 대체 효과는 없어요. 대체 효과는 없어요. 얘만 있어요. 소득 효과만. 그래서 비근로소득의 변화는 소득 효과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비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자, 소득이 늘었으니까 소득이 늘어서 정상제인 여가, 상제인 여가 늘고 근로시간은 줄어요. 노동시간, 근로시간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자, 임금 변화와 노동시장의 증감. 자, 임금이 변했을 때, 자,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후반 굴절 노동 공공성이 도출된다 해서 시험 문제에서, 자,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첫 번째 그림까지만 그려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25점까지 줄 테니까 후반 굴절까지 그려봐. 그래서 요거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 여가 모형까지만 나오면은 보통 15점으로 줄 거고, 후반 굴절까지 나오면 25점 줄 겁니다. 25점. 자,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임금이 올랐어요. 임금이 올랐답니다. 올랐고, 자, 여가는 정상제라고 가정할게요. 여가는 정상제. 자, 비근로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총시간 T. 자, 임금이 W0였는데 임금이 W1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임금이 이렇게 늘었답니다. 자, 그럼 대체 효과는요. 대체 효과는 평행하게 얘를 이렇게 당겨 오는 거예요. 바뀐 선을 이렇게 당겨 와요. 당겨 와서, 자, 동일한 효용 수준에서 너 근로시간 어떻게 바꿀래? 요거죠, 요거. 이렇게 유체로. 그래서
대체 효과로 근로시간 어떻게 하냐? 근로시간이 늘었어요. 대체 효과로 근로시간 늘고 여가 줄었습니다. 자, 소득 효과는요. 근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소득 효과는 이 대체 효과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대체 효과 손바닥 안에서 소득 효과가 있어야 돼요. 대체 효과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 U1 여기까지 소득 효과. 그래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다 더해 봤더니 결국에 총 효과는 여기예요. 여기. 총 효과는 여기. 그래서 여가 줄고 근로시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시면은 되겠죠? 자, 그게 첫 번째 그림에 있습니다. 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자, 그럼 후반굴절 노동공급 곡선은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얘가 기본값이에요. 이 임금 상승한 경우 여가가 정상제일 때 그려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 이게 이제 기본값. 이거 조금 어렵게 꼬아서 나오면은 자, 임금이 상승했을 때 자, 여가는 정상제인데 자, 이번에는 소득 효과가 큰 거 한번 그려보시오. 한번 꼬면 이겁니다. 왜냐면 기본서에 소득 효과가 큰 그림이 없어요. 말로만 설명되어 있고 없어서 이거 한번 그려보시오 라는 거죠.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가 소득 자, 똑같습니다. 자, T 자, 임금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올랐네요. 평행. 자, 대체 효과는요. 여기. 자, 이게 대체 효과. 자, 소득 효과가 더 크니까 소득 효과는 대체 효과를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여기까지. 그래서 효용 늘어나는 건 똑같은데 근로시간이 이제는 줄었어요. 여기까지 소득 효과. 자, 그럼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합인 총 효과는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가 늘고 근로시간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 효과를 봤더니 자, 이때는 자, 근로시간이 줄어요. 자, 이때는 근로시간이 늘어요. 그래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근로시간이 늘고 소득 효과가 크면 근로시간이 줄어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후반굴절 노동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후반굴절 노동공급 곡선. 자, 여기 소득 아닙니다. 임금. 굴절 노동공급 곡선. 후반굴절 노동공급 곡선. 그 여기 여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그래서 여기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로시간이 늘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로시간이 늘었어요. 자, 이 부분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예요. 여기는. 근데 이 점을 계기로 이제 이쪽은 줄어요. 근로시간이 줄어요. 이 부분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해서 여기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트. 자, 이번에 자, 후반굴절 노동공급 곡선 옆에 보시면 자, 일반적인 경우 임금 증가로 근로시간이 증가해요. 일반적인 경우 대체 효과가 큽니다. 근데 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 오히려 근로시간이 감소해요. 그 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는 고소득층은 소득 효과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후반굴절이 도출이 됩니다. 자, 그럼 박스 볼까요? 자, 임금이 올라갔을 때 근로시간은 대체 효과가 크면 근로시간 늘고 소득 효과가 크면 근로시간 줄고. 자, 그럼 임금이 하락했을 때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임금이 하락했을 때. 그래서 현실에서 임금이 하락할 일은 없는데 이제 세금 부과하면 임금이 떨어집니다. 세금 부과하면. 그래서 임금 하락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자, 근로자에 대한 급여 소득세가 부과됐을 때 소득 여가 모형으로 근로시간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이제 임금 하락했을 때. 자, 3번 볼게요. 자, 예외. 자,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자,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자, 열등제는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감소하는 제화. 그래서 여가가 열등제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자, 여가가 얘도 이제 종종 나옵니다. 자, 여가가 열등제.
여가 열등제일 때 이때 임금 늘어나면 어떻게 할래? 자, 그럼 대체 효과로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더해요. 문제는 소득 효과입니다. 소득 효과. 자, 임금이 올라갔어요. 임금이 올라가서 소득이 늘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열등제래요. 열등제 여가. 소득이 늘면 여가를 안 써요. 열등제 여가를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동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대체 효과가 크든 소득 효과가 크든 무조건 근로시간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노동 공급이 후방 굴절하지 않아요. 후방 굴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야지 후방 굴절하는데 근로시간을 줄일 요인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얘는 여가 열등제일 때. 그래서 보시면 자, 동그라미 3번 이제 요거 쓰라는 겁니다.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 자,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무조건 우상향하는 형태로 도출됩니다. 무조건 우상향한다. 그래서 도출이 되더라. 자, 다음. 자, 임금 상승의 효과 해가지고 자, 앞에 거랑 똑같은데 기본서마다 대체 효과를 먼저 이렇게 그리는 책이 있고 소득 효과를 먼저 그리면 우리 연기책처럼 소득 효과를 먼저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거니까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급여세의 영향. 급여세의 영향. 자, 이제 소득 여가 모형으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소득 여가 모형으로 설명하시오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소득 여가 모형이 아니고 이제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쓰라고 하면은 요거 노동 공급 요걸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와서 자, 급여세가 근로자에게 부과됐을 때 자, 임금하고 고용 어떻게 되느냐? 고용 어떻게 되니? 하고 줬어요. 이렇게 단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 이제 후반 굴절로 누가 이제 그릴까봐 우상향한다. 이렇게 노동 공급은 우상향. 사실 이 우상향이란 말 없어도 그냥 후반 굴절은 물어보지 않는 이상 후반 굴절을 그리면 안 됩니다. 성격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후반 굴절은 물어보면 그리는 거고 노동 공급은 자, 묻지 않는 한 다 우상향으로 그리면 돼요. 다 우상향으로 그리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니까. 그래서 임금 그리고 고용, 자, 수요. 그래서 임금이 원래 여기였는데 고용이 원래 여기였는데 자, 근로자에게 급여세가 부과됐다. 그럼 근로자는 싫잖아요. 근로자는 싫어요. 부과되면 싫으니까 자, 노동 공급이 감소해요.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감소해요. 감소하면은 왼쪽, 증가하면 오른쪽. 수요 공급 다 똑같습니다. 감소하면 왼쪽, 증가하면 오른쪽. 노동 공급이 이렇게 감소해요. 수평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감소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임금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자, 고용은요? 고용은 줄어요. 시장 균형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은 줄어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 근로자가 임금 올랐으니까 와 좋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왜냐면 세금이 이만큼인데 조세란 말이에요. 급여세, 조세. 이만큼 근로자가 세금 내야 돼요. 세금 이만큼 뜯어가요. 나라에서. 뜯어가니까 자, 임금 변화분은 상대방 거. 기업이 이만큼 낸다고 볼 수 있어요. 임금 변화분은. 기업으로부터 나 임금 올랐으니까 추가적으로 돈 더 받았어요. 그걸로 세금 내야지 했는데 근데 이 기업으로부터 추가로 돈 더 받은 게 세금 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나머지가 내 겁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귀착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노동공급이. 자, 그래서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급여세의 영향. 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자, 근로시간당 X의 세금을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세후 임금률은
W0에서 W1 마이너스 X로 하락. 그래서 근로자가 일부 부담은 급여세.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자, 임금이 W0에서 W1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부담한 급여세. 그래서 임금 변화분이 이제 내 상대방이 내는 거, 나머지가 내 겁니다. 뒤에서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기업 할 때도. 그래서 조세 귀착 보셨고. 자, 근로소득세와 근로시간, 소득 여가 모형. 자, 시험 문제 이제 근로소득세가 근로자한테 부과됐다. 혹은 인상됐다. 다 똑같습니다. 급여소득세 부과, 근로소득세 인상 다 똑같아요. 소득 여가 모형에 따르면 이거 임금 하락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임금 하락이에요. 임금 하락. 그럼 옆에 로마자 2번은요. 근로소득세가 인하되는 경우 이거 임금 상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말 꼬아서 내도 소득 여가 모형 나오면은 소득 여가 모형으로 설명하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임금 변화냐, 비근로소득의 변화냐, 무조건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거 말을 아무리 바꿔놔도 임금 변화 아니면 비근로소득 변화예요. 그래서 얘도 소득 여가 모형인데 근로소득세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그럼 아 이거 임금 변화구나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쁘면은 임금 하락, 좋으면은 임금 상승. 근로자 입장에서. 자, 다음 페이지. 자, 복지급여, 현금보조금, 급여세 부과. 다른 말로 이제 뒤에 있겠지만 이게 부의소득세죠. 부의소득세. 자, 이제 문제로 자, 비근로소득 올려줄게. 비근로소득 줄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난하신 분들이 생계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하신 분들한테 비근로소득 좀 드려야 되겠다. 근데 비근로소득을 내려면은 나라에서 뭐 어떻게 공짜로 줄 수가 없잖아요. 비근로소득 가난하신 분들 드리고 대신에 우리 세금 걷어야 되니까 임금 좀 하락시켜야 되겠어. 다른 말로 뭐 급여세 좀 걷어야 되겠어 이렇게. 그래서 임금에 세금 걷고 비근로소득 줘야지.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게 똑같은 게 부의소득세입니다. 부의소득세. 소득세. 시험 이제 기본서마다 이제 요 패턴이 항상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많은 국가에서 이런 고민을 한답니다. 이렇게 복지를 좀 많이 해주고 돈 버는 사람한테 세금 좀 더 걷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죠. 이렇게. 자, 일단 비근로소득 나라에서 꽁돈 준대. 라고 하면 얘는 말씀드린 대로 대체 효과 없습니다. 얘는 소득 효과만 있어요. 소득 효과로 근로 시간은 감소해요. 일 안 하죠. 꽁돈 주니까. 그래서 일 안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 듭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자, 근데 세금 내야 돼요. 급여세 부과 안 돼요. 이 제도 시행하면 세금 내야 되니까 자, 대체 효과로 자, 이제는 나 일 안 할래. 나가서 일해봐야 뭐해.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근로 시간이 줄어요. 소득 효과는 여가가 정상제라면 자, 임금이 줄었으니까 내 근로 소득이 줄어요. 그럼 정상제인 여가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놀러 못 가요 이제. 그래서 일해요.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줄고 늘고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그냥 의도적으로 언급을 안 합니다. 원래 있긴 있는데 의도적으로 언급 안 해요. 얘는. 그러니까 모른다가 답이거든요. 이게 모른다가 답이에요. 원래 이론상. 근데 근로시간이 줄어요. 근데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건 명확해요. 그래서 얘 결론에 맞춰서 얘는 그냥 아예 의도적으로 언급을 안 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었는데 자, 꽁돈 줄게. 꽁돈 주는 대신에 임금 깎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평해져요. 예산선이 이렇게 평평해져요. 그러면 가령 일주 40시간 근로했었는데 유체로 했었는데 U1 해서
일주 30시간 근로로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라고 쓰면 됩니다. 이 제도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상 놓치는 게 요거. 이 무차별곡선 두 개 그렸으면 효용이 늘었으면 늘었다고 반드시 써주세요. 이거 효용이 늘었으면 늘었다고 반드시 써주십시오. 특히 그래프가 쉬우면 쉬울수록 요거 쓰면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린 선은 반드시 한번 언급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그린 선은 반드시 언급하겠다. 근데 언급을 하려면 그래서 얘를 써야 돼요. 첨자를. 내가 가끔 보면은 이거 첨자 안 쓰고 이거 안 쓰고 이렇게 그냥 여기 그림에다 이렇게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첨자 쓰고 본문에다 분명히 써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우리 시험 문제가 논술형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화살표만 하면 이거 논술형 아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첨자를 반드시 쓰셔라. 그럼 이제 이런 첨자는 못 써야 돼요. 뭐 어떤 책은 보니까 PQ 되는 책이 있고 동그라미 A, B 있는데 아무거나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아무거나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단 요거는 U라고 쓰십시오. 이거 A0, A1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거 모든 책 공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쓰세요. 근데 이런 뭐 A, B, PQ 이거는 책마다 다 다르니까 그 저자 마음이거든요. A로 출발하는 게 편하신 분은 A로 쓰는 거고 그 P 자 퍼펙트 균형은 퍼펙트니까 P로 출발하는 책도 있고 책마다 다릅니다. 여기도 여가도 L이라고 여가를 L이라고 쓰는 책도 있고 A라고 쓰는 책도 있고 책마다 달라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이거는 계산 문제로 언급을 하면서 안 줄 수가 없어요. 얘는 여가를 L이라고 하자. 문제로 줍니다. 이렇게 맞춰서 쓰면 됩니다. 예. 자,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자, 소득효과, 대체효과 모두 근로시간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됩니다. 나오면. 그래서 이 제도가 아주 이상적인 제도 같잖아요. 이거 어려우신 분 도와드리고 야 돈 버는 사람 세금 좀 내. 이거 아주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못하는 이유예요. 이 제도가 좋아 보이는데 많이 못 쓰는 이유입니다. 이게 일을 다 안 하니까 세금 낼 사람이 또 줄어요. 그럼 결국에 이거 못 줘요. 비근로소득 못 줘요. 돈이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그래서 많은 국가의 고민이라서 이 내용을 모든 책에서 한 번씩은 언급을 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인 경우, 자, 이거는 이제 기본서에 연습 문제 있어요. 연습 문제. 이게 뭐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거 우리 그 오목한 경우. 근데 이게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기본서 연습 문제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점에 대해 오목한 경우. 자, 우리가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직선도 아니고 이렇게 생겼대요.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예요.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 아까 무차별곡선의 특징 보셨는데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볼록하고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에요. 볼록한 형태. 그 어떻게 생겼어요? 우하향해요. 우하향. 체감하는 형태예요. 체감. 우하향. 체감하는 형태. 체감이 뭐예요? 기울기가 이쪽으로 올수록 점점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져요. 그래서 체감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고 해요. 한계대체율이 뭐?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그게 점점 평평해지는 형태예요. 이렇게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가정을 이렇게 하고 보는데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는데 야 이거 가정 맞냐 이거 직선일 수도 있지 왜 오목하면 왜 안 돼? 근데 오목하면 안 된대요. 오목하면 안 된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바깥으로 나갈수록 효용 극대화 한다면서요? 나가면은 여기 찍혀요. 이렇게 여기 P. 그러면 얘는요? 1시간도 안 쉬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자 이렇게 찍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Q. 그럼 얘는요 1시간도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목하면. 그래서 오목하지 않겠구나. 야 볼록한 거 맞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차별곡선이 볼록한 거 맞아. 오목하면 이거 분석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무조건 일하거나 무조건 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옆에 보시면 2번 두 번째 줄 여가 소비에 배분한 자 극단적인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오목한 형태는 말이 안 된다. 볼록하다고 보는 거 의심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두 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자 소득 여가 모형인데 자 시장재와 가격 자 P
P 가격이 변했다. 이거 나온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만약에 가격이 변했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이제 불이타입니다. 불이타. 불이타. 내가 계산 문제에 있기는 있어요. 이게 기본세 연습 문제에 있긴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소득 여가 모형이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임금 변화 아니면 비근로소득 변화예요. 둘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근데 소득 여가 모형인데 자, 가격이 변했다. 가격은 뭐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랐다고 만약에 나오면 가격이 올랐다고 줄 겁니다. 가격이 올랐다. 근데 소득 여가 모형에 따라서 여가 모형으로 분석하래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소득 여가 모형은요. 하나는 여가 시간, 하나는요. 소득 혹은 소비거든요. 이게 가격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임금 변화. 이거 임금 변화. 무슨 임금? 실질 임금. P분의 W. 실질 임금 변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 임금이 떨어져요. 실질 임금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실질 임금이 변해서 자, 여기 자, 대체 효과로 소득 효과로 자, 대체 효과로 인해서 야, 실질 임금도 임금 맞거든요. 이것도 임금 맞아요. 떨어졌으니까 자, 근로 시간은 줄어요. 여가를 줄이고 여가를 늘리고 근로 시간을 줄여요. 자, 소득 효과. 자, 실질 임금이 줄었으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여가 더 못 쓰고 근로 시간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가. 여기는요, 소비라고 쓰면 됩니다. 소비. 요게 이제 요걸로 바뀌겠죠. 이렇게 임금에 피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오겠네요. 예산선이. 그래서 요 예산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얘는 비근로소득은 그리면은 분석하기가 피곤해요. 얘는. 왜냐면 비근로소득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비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 임금 변화 대체효과 소요가 쓴다고 하면은 비근로소득 그냥 없다고 이제 쓰면 됩니다. 얘는 없는 걸로 그리시고. 만약에 비근로소득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쓸 거예요. 여기. 자, 비근로소득. 자, 비근로소득 가지고 내가 소비를 할 건데, 근로소 가지고 내가 소비를 할 거예요. 100만 원 줘가지고 10만 원짜리 내가 10개 사고 있었는데 20만 원 됐어요. 소비량이 줄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비근로소득이 하락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소득 그래서 하락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거 가지고 확장해서 유보임금이 어떻게 되냐? 유보임금도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유보임금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시장제약 가격 상승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 보시면은 얘는 비근로소득이 있는 걸로 그리지 말라. 나머지는 임금 하락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만 상대 가격이다. 요거 체크하면 됩니다. 기울기만 실질임금. 이거 P분의 W. 이 식을 제시를 해야지. 실질임금이 늘었구나 줄었구나 이 설명이 돼요. P분의 W 이 식이 제시가 돼야 이 설명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식을 P분의 W를 써주면 됩니다. 답안지에다가. 자, 그리고 시장제약 가격 상승이 자, 유보임금. 자, 유보임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유보임금. 동그라미에서 한번 봅니다. 유보임금이 감소해요. 유보임금이 감소합니다. 내가 비근로소득이 많으면은 돈 많으니까 나 한 1억 줘야지 일할 거야 생각하는데 내가 비근로소득이 없어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3천만 원만 줘도 일합니다. 1억 안 줘도 일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림의 형태 때문에 그런데
자, 이쪽으로. 자, 비근로소득이 줄었는데 유보임금이 늘었죠, 이렇게. 이게. 자, 비근로소득이 이만큼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비근로소득이 이만큼이에요. 비근로소득. 근로소득. 자, 유보임금이 뭐라고요? 유보임금이 일 안 할 때 모서리에서의 MRS죠, 얘. 요 기울기거든요, 요 기울기. 근데 얘가 대각선으로 가다 보니까 가고 하면 대략 이 부분, 이 가파른 부분이 여기에 만나요, 이게. 대각선으로 가다 보니까 가파른 부분이 여기 만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로 분석해 봐도 비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일 안 할 때 얘가 유보임금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봐도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돈 많이 버니까 1억 주면은 1억 줘도 일 안 하겠네. 유보임금 크겠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그래프로 보면 얘가 직선이 아니라 우하향하는 이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각선으로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찍힙니다. 여기 가파른 부분이 여기. 그래서 그림으로 해도 유보임금이 가파른 거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림에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자, 이 다시점하고 2점 보시면은 그때 기울기, 무차별세 기울기 하면은 아래쪽에 있으면 좀 완만하고 위쪽에 있으면 가팔라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유보임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팔려진 거. 그래서 이제 가격 변화에 따른 소득 여가 모형 분석 대표적인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두 개가 있다. 지우고. 자, 그 보면은 여기 얘는 그러면은 유보임금 얘는 왜 유보임금만 봐요? 그 소득 효과로 비근로소득이 하락하면은 소득 효과로 일 더한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일 더한다 해야 되는데 일 더한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게 비근로소득 가격이 올라서 비근로소득이 줄었으니까 소득 효과로 근로시간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그럼 얘가 여기 있다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찍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임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임금에 영향을 또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얘 그릴 때는 밑에 그림처럼 예산선을 안 그립니다. 이걸 예산선 안 그려요. 유보임금만 설명해요. 그냥 예산선을 그리면은 얘도 설명해야 되죠. 또 여기서 또 얘도 설명해야 돼. 설명이 계속 돼요. 설명이 계속 커져서 그냥 얘도 의도적으로 비근로소득 안 그리는 거고 설명 확장하기 싫으니까 얘도 의도적으로 요 예산선 이거 안 그립니다. 이거 예산선 안 그려요. 그래프에 그래서 예산선 안 그린 거예요. 예산 그리면은 임금에도 영향 미치잖아요. 실질 임금에도 그거 또 분석해야 돼요. 또 그래서 그냥 얘는 기계적으로 봅니다. 자, 가격 올라가면 비근로소득 없이 임금 변화만 물어보든지 아니면 유보임금만 물어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설명이 확장돼서 비근로소득만 그리거나 예산선만 그리거나 이 두 개 합쳐갖고는 안 그립니다. 이거. 자, 됐죠? 됐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요새 종종 나오는 EITC 근로장려 세제입니다. EITC. 자, 이게 근로장려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로장려 세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법정 용어예요. 근로장려 세제가. 네, 이제 채 번역은 보통 근로장려금. 다 똑같아요. 나오는 거 보시면 되고 EITC라고 시험 문제를 줍니다. 그 약자를. 자, 그럼 근로장려 세제의 의. 그래서 그 근로하고 있는데 저소득으로 생활을 저소득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이에요. 근로연계형이니까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거 반드시 물어봅니다. EITC는. 자,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부분 설명해 봐. 그래서 이 근로시간이 늘어난다. 이게 답안지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EITC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거는 반드시 기본값으로 써야 된다. 이거. EITC는. 그래서 EITC는 일부는 근로시간이 줄고 일부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데 자,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거가 좋으니까 이제 그거 보려고 EITC 봐요.
근로장려금. 자, 그럼 근로장려 세제의 특징. 그래서 괄호 1번 현금 지급 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2번 부의소득세, 3번 근로소득 장려 세제 해가지고 시험에는 1번, 2번 비교하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근로장려 세제만 따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1, 2, 3을 한꺼번에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배점이 너무 커집니다. 이것만. 그래서 얘만 50점으로 다 낼 수가 없으니까 1번, 2번 묶어서 내거나 3번만 따로 내거나 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1번, 자, 현금 줬다. 현금 지급. 현금 지급. 혹은 공적 부조라고도 합니다. 책에 따라서 공적 부조. 자, 두 번째 부의소득세. 아까 봤죠? 부의소득세. 공돈 주고 인건 깎아요. 자, 세 번째 EITC. 자, 그래서 자, 현금 지급 주면 어떻게 해요? 답은 근로시간이 0이 된다. 근로시간 0. 근로시간 0.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로시간이 0 되는 사람만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만 설명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부의소득세는요. 자, 근로시간이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근데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요. 없을 때보단 줄어요. 그래서 부의소득세는 이거. 자, EITC는요. EITC. 자,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경제활동 참가는 늘어납니다. 자,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늘어요. 이거 확실해요. 이거는. 그래서 EITC가 좋대요. 나쁜 게 없잖아요. 일단. 근로시간 주는데요? 늘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로시간은. 나쁘다고 말 못해. 근데 경제활동 참가가 올라가는 건 좋아. 자, 이렇게 세 개.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얘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 여기에서 현금 줬네요. 띡. 이렇게 띡 줬죠. 여기 있다가 효용은 늘어나요. 효용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일 안 해요. 일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현금 주니까 일 안 하더라. 현금만 주니까 일 안 하더라. 임금을 조금씩 깎자. 이렇게 깎자. 그래서 얘는 여기 있다가, 자, 아까 현금만 주니까 일 안 했는데 일을 하긴 하더라. 근데 안 할 때보다는 근로시간이 줄더라. 줄었어요. 줄더라.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자, 그럼 3번 볼게요. 자,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 해서 박스에 있는데 이 숫자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숫자는 안 외우셔도 되고 세 구간으로 나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현실 제가 지금 올해 25년도 거 기준으로 제가 숫자 넣어놓긴 넣어놨어요. 여기 넣어놨는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제시해 줍니다. 이거 출제하는 교수님도 모릅니다. 이거 매년 바뀌어가지고 이거 지금 맞벌이 가구 있죠. 1인 가족 기준 다 달라요. 이거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으로 자꾸 330만 원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로 줍니다. 이거 아마 임금이 5,000원이다 이렇게 줄걸요. 임금 5,000원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줘요. 숫자로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래프 첫 번째 보시면, 자, 0에서 330까지는요 보조금을 점점 더 줘요. 일하면 할수록 돈 벌면 벌수록 돈 더 많이 줄게. 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 더 많이 줄게. 일하면 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중간 부분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고정으로 330 받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을 하면 할수록 보조금이 점점 줄어요.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자, 로마자 2번에 1번. 자, 공적 부조와 부의소득세. 자, 부의소득세의 의. 그래서 자, 이제 부의소득세. 자, 현금 지급 주니까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얘가 나온 거거든요. 일을 안 하니까 부의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의소득세도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EITC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EITC가. 부의소득세하고 EITC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의소득세는, 자, 정액근로소득세는 일하는 것에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는 것. 자, 부가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소득세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소득세도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 내지 말고 그 반대로 해줄게. 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에 비례해서 돈 줄게. 부의소득세. 자, 부의소득세에서의 예산선. 부의소득세에서의 예산선. 자, 부의소득세가 없을 때, 부의소득세가 없을 때 내 소득을 보면 임금 곱하기 근로시간이에요. 임금 곱하기 근로시간. 비근로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때는. 자, 그럼 부의소득세가 있을 때 내 소득은 원래 내가 번 거에다가 정부에서 비근로소득 줄게. 비근로소득 줄게. 근데 일정한 공짜로 줄 수는 없고 일정한 세율을 해가지고 너 소득 뺏어갈 거야. 입니다. 너 소득 뺏어갈 거야. 자,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자, 임금을 W라고 하고 근로시간을 그냥 L이라고 할게요. 근로시간 L. 여가도 L인데 근로시간 L이요? L이라고 할게요. L. 자, 비근로소득을 V라고 할게요. V. 그리고 자,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T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네가 벌어온 근로소득에 세금 벌 거예요. 너 100만 원 벌어오면 가령 세율이 10%면 0.1, 10%면 너 100만 원 벌어왔으면은 10만 원 세금 내. 꽁돈 줬잖아. 10만 원 세금 내. 꽁돈 줬잖아. 이렇게. S라고 할게. S.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근데 이렇게 식을 쓰면 좀 복잡하니까 식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부의소득세에서의 이거예요. 소득세 일단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비근로소득이 늘어나니까 좋긴 좋아요. 자, 근데 내가 돈 벌어오면 10%씩 자꾸 뺏어가요. 100만 원 벌어오면은 10% 뺏어가 나 90만 원밖에 안 돼요. 10% 뺏어가니까. 자, 그러면 200만 원 벌면요. 얼마 뺏어가요? 20만 원 뺏어가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뺏어가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마치 내 임금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얘는 임금 하락하고 똑같습니다.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아까 봤죠? 임금 하락, 비근로소득 증가. 뭐 근로시간 감소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근로시간 줄어요. 자, 그래서 임금 하락하니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동시에 있는데 대체 효과는 근로시간 줄고 소득 효과는 근로시간 늘고 비근로소득 증가는요 소득 효과만 있어서 근로시간 줄어요. 두 개만 언급합니다. 얘는요 그냥 언급 안 하고 그냥 근로시간 준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부의소득세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거 보이라고 하면 대체효과 소득효과로 근로시간 줄어들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부의소득세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나요? 부의소득세도 계산 문제 나올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식을 제시해주고 예산선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핵심은 여기
여기 얼마하게 요거예요. 여기 얼마하게, 여기 소득 얼마하게, 여기 근로시간 아니 여가시간 얼마하게. 그래서 이 점, 이 보조금이 부의소득세가 끝나는 점, 이때 물어봅니다. 이때 끝나는 점, 이때 소득 얼마게, 그리고 근로시간하고 여가시간 얼마야, 이렇게 식 제시하시고 요거 이제 물어봅니다. 예. 자, 이건 뭐 식을 암기하면 되는데 뭐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 노란색이 부의소득세가 있을 때죠. 부의소득세가 있을 때 예산선하고, 저 하얀 건 뭐예요? 부의소득세가 없을 때, 소득세가 없었을 때 예산선하고 만나는 점이잖아요. 똑같은 점. 자, 그러면 자, 부의소득세가 없을 때는 아까 뭐였어요? 임금 곱하기 근로시간이었죠. 요거 하고 근로시간. 자, 얘 부의소득세는 뭐였습니까? 부의소득세는 임금 곱하기 근로시간에다가 요거 줬죠. 요거 주고 이거 뺏어갔죠. T만큼.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빼요. 이렇게 이거 빼요. 얘 휙 넘겨요. 이렇게 T로 나눠요. 뭔데요? 소득. 아, 그때 소득. 똑같은 소득은 T분의 S입니다. T분의 S. 보시면은 WL은 T분의 S. 그래서 저 똑같은 점 소득이 얼마하게 라고 물어보면 T분의 S 나누면 돼요. T분의 S. 자, 가령 자, 비근로소득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T가 10%예요. 10%. 숫자 이거 두 개밖에 안 줘요. 그럼 0.1분의 10이냐? 10분의 0.1이냐? 요거거든요. 계산해 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위아래 바꾸면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도 헷갈리니까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은 이거 T분의 S 좋습니다. 그럼 T분의 S는 0.1 10만 원 그러면은 100만 원이구나. 100만 원. 100만 원이구나. 100만 원 됐죠? 100만 원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근로시간하고 여가시간 어떻게 해요? 어차피 효용함수 줍니다. 효용함수 줘요. 어차피 효용함수 줘요. 거식에다가 소득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여가시간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여가시간. 근로시간은요 총시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가시간 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소득만 찾으면은 근로시간 여가시간은 식에 집어넣어서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패턴이 나온 적은 없는데 만약에 나오면은 요거 물어본대. 여기 T분의 S 이거. 그래서 T분의 S. 자, 그리고 자 2번 근로장려세제와 예산선. 자, 우리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3번에 있던 거를 예산선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모자로 씌우듯이 캡 형태로 이렇게 예산선에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임금의 정률 보조 구간. 자, 두 번째는 임금의 정액 보조 구간. 세 번째는 부의소득세 적용 구간이죠. 그래서 1번은 뭐예요? 1번은 임금 상승. 2번은 비근로소득 증가. 3번은요 부의소득세. 인 거죠. 이렇게 세 개가 섞여 있습니다. 소득세.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드리듯이 결국에 이 예산선은요 임금 변화 아니면 비근로소득 변화예요. 자, 임금 변화는 뭐예요? 1번. 비근로소득 변화는 뭐예요? 2번. 그럼 3번은요 임금 변화 비근로소득 변화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래서 임금 변화 아니면 비근로소득 변화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무처배우선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나왔는데 말 읽어보니까 막 모르겠어요. 이거 임금 변화도 아니고 비근로소득 변화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는 순간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겁니다. 내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벗어나면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이걸 벗어나면 낼 게 없습니다. 낼 게 창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창작해야 되는데 그 창작하시는 분이 이 시험 보러 오시면 안 되고 그 창작하시는 분이 교수님이 책 벗어나서 이렇게 창작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다 항상. 자, 3번. 자, 근로소득 장려세제와 노동공급. 자, 페이지 인 구간. 자, 임금이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임금 상승 구간. 임금이 상승하는 거고 똑같죠? 이렇게.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임금 인상 효과로 대체과 소득 효과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동시에 발생한다. 동그라미 3번. 자,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은 대체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것으로 예상돼요. 아까 후반 굴절 볼 때 높은 임금인 분들이 소득 효과가 크다면서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면은 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근데 이것도 예상이잖아요. 예상 명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자, 비경제활동 인구였던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면서 노동급이 증가한다. 모서리해에 있었으니까 임금 올라가면 유보임금보다 커지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늘어납니다. 근로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늘어나요. 무조건 늘어납니다. 자, 2번 비근로소득 증가 구간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여가가 정상자라면 노동고급 감소. 자, 3번은요. 3번은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대체하고 소득효과 모두 노동고급 감소. 그래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크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1번 구간 임금 인상한 구간이 이 구간이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EITC 크게 보면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늘어요. 그래서 박스에 있습니다. 자, 1번 경제활동 참가하는 근로자 수의 증가.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늘어난다. 무조건 늘어난다. 자, 2번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변화한다.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알 수가 없다. 줄어들지는 알 수가 없다. 자, 4번 근로소득 장려세제의 장점. 자, 정부 보조를 떳떳이 받을 수 있다. 자, 근로 의욕을 유발한다. 현금 주면은 아예 일 안 하던데 그래도 일은 하더라. 그리고 과세 최저한 미만자에 대한 혜택.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 그리고 행정비용 절약. 근로소득 장려세제의 단점. 이게 소득이 연동된 거라서 소득이 명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정수급 많이 생깁니다. 근로장려세제와 부의소득세 비교. 자, 근로장려세제는 구간별로 보조금 차등 준다. 근로장려세제는 임금 상승 구간 존재하는 경제활동 참가가 촉진된다.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늘어난다. 3번 부의소득세는 경제활동 참가 촉진 실증금과 부족하다. 부의소득세는 일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얘는. 그래서 EITC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EITC가. 자, 그래서 EITC까지 보셨습니다. 저기 보셨고, 자, 쉬었다가 가군의 노동분담 보도록 하겠습니다.